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이번 주도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수업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같이 이제 대면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음, 그런 학생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 그런 걸 더 나누고 했으면 했었을 겁니다. 아마 되면서 제가 원래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쓰신 보고서들을 보면서 참 그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걸 이제 점검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케이크 메이커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로 제가 냈었죠. 어, 근데 대다수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 제가 못 봤던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도 배우게 되고 그 감동도 같이 느끼게 되고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를 다른 수업 연세가 좀 있으신 대학원 쪽에서 제가 이것도 관련해서 과제를 냈는데 그 선생님들도 대다수 어, 그 내용이 좋았는데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20대하고 그분들은 보통 4, 50대 분이셨는데 공부를 하시는 늦게 공부하시는 이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뻘인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이렇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 이 영화의 동성애적 측면이 불편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좀 거의 없어서 확실히 조금 이렇게 젊은 층들하고는 또 이렇게 또 다르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동성애 얘기를 우연찮게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과제만 내고 여러분들한테 물론 그 다큐프라임 동영상 물론 우리 교재에서 이제 거의 다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근데 케이크 메이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냐 이성애냐 양성애냐 요거는 초점이 아니죠. 요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낸 건 아니고 우리가 사후생 죽음 발달 즉 그 감수성의 우리가 정서적인 발달과 인지적인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좋은 영화가 너무 많은데 케이크 메이커는 그나마 비교적 제가 아마 최근에 본 영화라서 아마 그나마 여러분들께 내지 않았나. 이게 최근에 그나마 저도 뭐 감동으로 따지자면 뭐 셀 수 없죠. 어떤 영화 선정해야 할지. 근데 그냥 그나마 요즘에 최근에 좀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그 감동은 다 그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동도 제가 또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좀 전하고 싶었고요. 그 어, 그러니까 케이크 메이커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제가 이것이 그 발달 심리학이면서 이 과목은 그 상담 심리사 혹은 상담자가 되는 어떤 기초 과목이거든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근데 상담자에게 필요한 게 이런 발달에 관련된 이해이면서 문화적 감수성도 사실 발달의 한 측면이거든요. 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근데 거기에는 문화적 감수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인종, 차별, 편견, 종교, 동성애 큰 주제를 뭐 이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바로 다루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화적 감수성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이 보통 주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류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기득권이거나 주류인 거, 기득권이거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성애자인 경우에는 동성애를 이렇게 폄하하기는 쉬워요. 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듯이 종교적으로 그렇고 어르신들은 또 뭐
왜 그런 병에 걸려서 산대 막 그러고 그러죠. 근데 실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성소수자 말고도 예를 들어 그 동남아에서 많이 온 그 소수자들도 많죠. 그 동남아 쪽에서 온 소수자들, 민족 그 동남아 분들, 뭐 종교적인 소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주류 기독교가 아닌 소수자. 함부로 내가 무슨 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 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동성애라든가 LGBTQ라고 보통 얘기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폴라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도 다 우선은 그 성적 어떤 정체성의 문제인 거지, 그 정신병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비주류 세력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대부터 인간이나 동물이나 강자는 약자를 죽여왔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자들도 그 표범 새끼라고 하죠. 뭐 표범 새끼 아니 저기 뭐 하이아나 새끼가 됐든 뭐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 물어 죽인다고 그러죠. 그 동물 본능적으로 다 그런다고 그래요. 걔네들이 커서 나중에 자기 먹이를 잡아 먹을 거니까 동물들을 다 죽이죠. 근데 우리나라들도 보통 뭐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인류 역사가 다른 민족끼리 그나마 요즘 우리 사는 세대가 그나마 전쟁이 없는 거지. 진짜 옛날 같았으면 진짜 저도 이렇게 농사 짓다가 막 어디 가서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유, 정말로. 그 정도로 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이나 차별이나 편견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약자들을 얼마나 이게 그래왔는지에 대한 그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천주교 신부님들 들어왔을 때 혹은 천주교를 믿는 그 우리 민족들 많이 잡아다 죽이고 그거는 뭐 저기 뭐 항상 기존 주류에서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고 차별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다. 그런 감수성에 관련돼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 발달 심리학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별이나 애도의 장은 그 치료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발달적 관점이라보다는 그건 이제 치료이기 때문에 죽음이긴 하지만 치료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뺐거든요. 상담 심리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주제가 있다면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교 선생님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보강이 좀 필요하면 제가 뭐 이제 대면 수업이 제일 좋은데 이제 어찌 될지 그거는 또 한번 조교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도의 방식, 어떤 인간애라든가 어떤 이타주의, 자비에 관련돼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 감수성과 인간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다. 저는 그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잘 보셨어요. 저랑 본 거랑 비슷하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못 본 부분도 같이 봤었고요. 그게 이제 유대 민족과 독일인 간의 뿌리 깊은 그런 반목이죠. 그 아우슈비츠 사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금 전쟁 끊임없는 그런 영화도 물론 이제 있지만 여기서는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그 불신과 그 차별을 우선 그려내고 있죠. 근데 그렇게 그려낸 것만 아니라 나중에 그 유대 삼촌 있죠. 그 삼촌이라 나온 사람이 그 샤베드 음식을 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오면서 그 마음을 열 때
그때 참 잠깐 좀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종교를 넘어서서 그 마음을 열 때. 그렇죠? 같은 종교여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게 불신지옥이죠. 종교가 다르지만 마음을 열면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게 천국인 거죠.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현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갈라놓으면 이제 제대로 내가 안 믿고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가 다른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이 교감한다면 그게 진정한 종교인 거죠. 그때 좀 마음이 좀 따뜻한 음악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음악이 좋더라고요. 이제 OST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일을 너무 잘해. 나 저렇게까지 일을 잘하지. 나 어디 가서 하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음식 그 요리사긴 한데 뭐 청소라든가 뭐 처음에 청소부터 하잖아요. 아유, 너무 직원이 신뢰감이 가. 아유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주인공이었다. 맛도 좋고. 그리고 아들 생일에 그 쿠키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런 배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물론 손님한테도 그 쿠키를 보통 쿠키 우리나라에서 물론 조그맣게 주기도 하지만 이거 수제 쿠키지 않습니까? 2,000원씩 주고 받기도 하는데 그 손님에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죠. 그냥 이렇게 하나 넌지시 주죠. 넌지시 이렇게 좀 배려하는 거죠. 그 맛도 좋아. 손님들이 서비스 쿠키인데 메인보다 더 맛있어. 나중에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오죠. 음식 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쿠키 먹으려고 커피를 시켜 먹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서비스가 더 맛이 좋은. 그리고 가출했던 아들이 그 커피숍 문 앞에 잠깐 앉아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말없이 그 음료수 한 잔 건네주죠. 제가 지금 본 지가 좀 돼서 별말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음료수만 주고 잠깐 같이 앉아 있었던가요? 그 지점도 굉장히 좀 따뜻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말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거 음식 따뜻한 음료를 하나 주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자꾸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여인 이건 제가 지금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장면도 이렇게 편하게 나오죠. 뭐 우리나라는 담배 피우면 막 이렇게 무슨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편견인 거죠. 뭐 여자가 담배 피우면 뭐 아니면 뭐 방송에서 뭐 이게 뭐 유해하다. 아니 자꾸 유해하다고 이렇게 억누르는 게 더 나쁜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게 건강한 거죠. 담배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적 그 문화가 있는데 이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방송에서 맨날 터져. 그 금기시하는 게. 뭐 돈 문제, 뭐 문제. 예, 참. 근데 그거를 말을 못 꺼내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진솔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영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주는 담배 피우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모습도 좋았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나중에 그 삼촌인가 코시인증 추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음식을 만들면 안 되나 보죠. 거의 뭐 종교 율법상으로 뭐 유대 율법이 좀 뭐 빡세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율법주의로 가니까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고생한 거거든요. 아니 고생한 거라기보다는 나라마다 뭐 율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이거는 통치자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통치해야 하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사후생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거든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구속받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를 줘도 자유의 그 느낌을 잘 몰라요. 뭐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뭐 법적인 거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본질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자유랑 밀접한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타인을 막 이렇게 막 억누르지도 않고 타인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산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로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미 권력으로부터 내가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뭐 비싼 차, 비싼 집, 뭐 비싼 뭐 어떤 뭐 무엇이 됐든 그 물질에 소유되는 것도 내가 이미 그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무슨 노예, 나중에는 이제 종교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인이 있고 종교의 노예가 있다는 걸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노예스럽게 믿을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장로가 되려면, 사실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장로가 되는 거는 굉장히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완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중견교회 이상만 돼도 장로님 되려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왜 나는 장로를 안 주냐부터 해서 뭐 장로가 되려면 뭐 그 전에 헌금을 뭐 어느 정도 해야 하고 뭐 건축원금 뭐 내야 하고 뭐 교회마다 뭐 그런 게 있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왜 장로가 돼야 하냐 이거예요. 장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혹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에서 어떤 뭐 개를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스님이든 뭐 추가 스님이든, 아니 제가 스님은 안 되겠다. 저기 그러니까 제가자죠. 그냥 뭐 이게 그냥 보통 사복을 입고 있는 불교 신자인데 추가 스님보다 더 깨달음이 맡은 추가 스님인데, 추가 스님이 지혜도 부족하고 자비도 부족하면 제가에서 수행하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추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장로가 되냐 집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런 직분에 만약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도 자유가 아닌 거죠. 내가 그 직분의 권력에 노예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겁니다. 인간을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는 아주 성스러운 단어죠. 내가 자유롭게 막 여행 다니고 놀 거야, 이게 이런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개념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이제 종교로부터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남자 주인공을 비난을 할 때 종교와는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코시어 인증을 취소당할지라도 인간이 더 중요한 거죠. 내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 남자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의 음식을 만들게 하면 안 되고, 원래 같이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청소일만 시켰어야 돼.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죠? 근데 종교가 우선하냐 인간이 우선하냐 이걸 따져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라면 이방인이든 뭐든 뭐 여자든 뭐 거지든 뭐
뭐 거지라고 무시하셨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돌봤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죽은 여인이죠. 죽은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막 뛰어가는 운동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애도의 방식이 한 가지가 나온 거죠. 애도의 방식은 그 사람의 물품을 이렇게 간직하는 것. 버리든 간직하든 어쨌든 그 옷을, 근데 그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뛰죠. 근데 운동을 하면서 몸을 뛰면서 그 슬픔을 달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이렇게 걷기 명상 같은 게 있거든요. 걷기나 뛰기, 뭐 어떤 명상에서는 걷기 명상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뭐 산책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하나의 애도의 방식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 애도의 방식이 나쁘게 느껴진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이렇게 뛰면서 그 사람을 추억하지만 그 사람을 이게 그런 애도를 잘해야 떠나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홀로 자란 그 주인공이 이렇게 홀로 부모님이 없이 그 이야기할 때 나는 부모님이 없었고 그런 이야기 홀로 자란 그 주인공의 고독감, 그런 절절함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그 인간에 대한 그좀 그 고독감이죠. 어쨌든 그게 이렇게 맞닿아서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정말 사회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인종적인 이야기, 그리고 따뜻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이타주의,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잘 이렇게 케이크 메이커처럼 이렇게 잘 버무려진, 잘 이렇게 어, 됐던 영화, 최근 본 영화 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가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과제만 냈고 뭐 같이 못 나눴는데 같이 나누기를 많이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영화 있으시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따뜻한 영화들을 많이 보시면서 인간에도 많이 느끼시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마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제가 종합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